저의 책이 바뀌어요. 자, 이번에는 126페이지고요. 상태 변화의 열 에너지 출입 기호에 대해서 이제 방출할 때와 열을 흡수할 때의 상태 변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응고할 때 일단은 열 에너지 방출할 때 상태 변화 보시면요.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기체열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이라고 그랬고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변의 입장에서는 주변 온도는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방출하는 게 액화열 방출, 그 다음에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인데 이때는 주변 온도는 올라간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응고열 방출 보시면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요. 그러면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돼 있는데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니?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물이 얼음이 되면서 달라붙을 거 아니야, 얼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기 되게 미세한 온도 변화가 있다고. 조금 따뜻하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얼음집 같은 데서 살 일은 없지만 이글루 같은 데서 만약에 이제 에스키모인 뭐 이런 분들이 사시잖아요. 살 때 그 얼음집 안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물을 딱딱딱딱 뿌리게 되면은 거기서 얼면서 열을 조금씩 내뿜는데요. Y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열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제 훈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응고열 방출 생각해 보시고요.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파라핀 잘 모르신다면 그냥 양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초 녹인 거를 이제 얼 때 그러면서 이제 열을 방출하면서 따뜻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온열 치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일 저장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두면요. 과일 저장고에다가 물을 두면은 과일보다 물이 먼저 얼어. 물이 얼면서 어떻게 되니? 물이 얼음으로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겠죠. 그러면서 열을 조금씩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이 상대적으로 얼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조상들의 지혜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과 농장에서는 한파에 대비해서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요. 사과에다가 물을 이제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사과 주변에서 물이 먼저 얼겠죠. 물이 얼면서 이제 사과 자체는 얼지 않는 걸 막아주겠지. 왜냐? 물이 얼음으로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사과 자체에는 이제 따뜻한 그렇게 따뜻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이 주변 물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얼지 않게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고열 방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이렇게 예를 주고 이게 열의 방출인지 흡수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요 머릿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액화열 방출인데요. 액화는 우리가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방출하는 거 말해요.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거는 뭔가 봅시다. 자, 증기 난방으로 실내를 따뜻하게 된다 돼 있죠. 증기 난방, 수증기가 데워지면서 수증기를 데우는 거예요. 수증기를. 그래서 이제 따뜻해지면서 액화가 되면서 물방울 맺히겠지. 그 과정에 이제 열을 내보낸다는 거고요.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돼 있죠. 수증기가 이제 물이 돼. 소나기라는 건 비잖아, 그지? 비는 물방울이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돼가지고 이제 물방울이 돼서 비가 내릴 텐데요. 그 과정에서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열을 이렇게 방출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뭐 이제 깜빡해 어느 정도 잊어버렸겠지만 여름이 되면 되게 비가 올 때 되게 무덥잖아, 습하고, 그지? 그래서 소나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비 오기 전에 되게 좀 살짝 무덥고 습해지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커피 기계에 스팀 분출 장치로 우유를 데운다든지 스팀이라는 게 이제 수증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추울 때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입김을 불면 손에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입김을 불면요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얼어가지고 김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기체가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증기가 닿는 건데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닿는 건데 이때 액화열을 방출하면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실내니까 근데 밖에 나가셔서 겨울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수증기가 물 같은 김처럼 변하면서
액화열을 방출해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분들 이제 목욕탕 가봤을 거 아니야. 찜질방이나 목욕탕, 그지? 목욕탕 가면 어떻게 되겠니? 목욕탕 항상 물방울이 맺혀져 있잖아요. 수증기가 포화돼가지고 물방울이 맺혀져 있는데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이렇게 맺혀 있는 거야. 거울 같은데 아니면 천장 같은데, 그지? 그래서 포근함이 떠나가지고 되게 습하고 덥잖아, 그죠?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 가시면 목욕탕 사우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을 보시면요,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진다는데요. 모레 눈이 온대. 그래서 보통 눈이 올 때 되면요, 너무 추운 날은 눈이 안 와. 그리고 한 영상 0도 뭐 이렇게 조금 따뜻해질 때 눈이 와요. 그래서 눈이 올 때 보시면 약간 포근함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눈이란 게 뭐냐? 수증기들이 눈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수증기가 기체가 고체 얼음에 달라붙어서 이제 승화가 되면서 승화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눈입자에서 방출하는 열들을 모아보면 주변에서 꽤 커지겠죠. 그래서 포근함을 느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요. 흡수하는 거는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열 흡수, 액체가 기체가 되는 액화열 흡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 이 세 가지가 있고, 항상 융해는 흡수, 액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라고 했어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그래서 화살표 옆에 화살표가 아니라 융의 기와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열하는 조건에서는 주변에서부터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만약에 온도를 재면 낮아져요. 주변에 있는 열을 가져가니까. 자, 어떤 예들이 있는지 봅시다. 융해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말하죠. 뭔가 녹는 거.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 옆에 있어요.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얼음을 주변에다 두면 시원함이 느껴지지, 그지? 그 이유가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게 느껴지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돼 있는데요.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얼음이 녹잖아요. 녹으면서 열을 가져가면서 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차갑게 보존이 되겠지. 세 번째,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마찬가지로 얼음이 어떻게든 조금씩 녹으면서 이제 열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열을 가져가면서 녹겠지. 그러면서 시원함이 유지되는 거고요. 네 번째, 신선 식품이나 뭐 이렇게 뭐 생선 가게 가시면 얼음으로 보관하잖아요. 그 이유가 얼음이 마찬가지로 열을 가져가면서 물이 되고 이때 차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선 가게 얼음 본 적 있을까, 그지? 그죠? 시장 같은 데 가면 생선 가게 뭐 아니면 수산식품점,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얼음에다가 항상 생선을 올려놓잖아. 그 이유가 차게 보존하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차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게 융해열 흡수 현상이고요. 자, 기화열 흡수는요, 뭐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을 텐데, 뭐 샤워를 한 다음에 바로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밑에 가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치? 순간적으로. 그 이유가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물이 액체가 수증기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잖아, 그지? 그래서 물이 마르면서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시원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뭐 살균 같은 거 지나가면서 도로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되게 시원함이 느껴지죠. 그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이제 뭐 주사를 맞잖아요. 뭐 팔에도 맞기도 하고 엉덩이도 맞을 텐데, 그때 알코올로 주사를 맞은 다음에 알코올로 닦잖아. 물론 이제 살균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목적은 살균하기 위한 목적인데, 알코올을 바르면 어떻게 되니? 얘가 마르면서 빨리, 알코올 같은 경우 물보다 빨리 마르거든요. 마르면서 어떻게 되니? 마치 이렇게 시원한 사한 느낌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알코올 액체가 기체로 마르면서 열을 흡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거 나는. 알겠지? 세 번째,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체온이 낮아진다 되는데, 뭐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들 아기 때 엄마가 머리에 이제 열이 났어. 그러면 수건 같은 거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뭐 올려주거나 닦아주잖아. 그러면요, 열이 수건으로 뺏겨. 수건에 있는 물이 이제 마르면서 기체가 될 때 열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마가 차갑게 유지되는 거. 뭐 벌써 이미 커버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 네 번째, 휴대용 버너를 사용한 후 연료통을 만져보면 차갑다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캠핑 같은 곳이라고 가버렸으면 버너통 있잖아요. 가스 버너통. 그 안에 원래 기체가 들어있어. 부탄가스가 기체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면요, 걔가 액체가 돼. 기체가 액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흔들면 막 출렁출렁 하거든. 그런 경험 있니 혹시? 아니요. 반대지. 처음에는 출렁출렁 하다가 이제 쓰고 나면은 액체가 기체가 돼가지고 이제 기체야. 가벼워. 이제 흔들어도 이제 없어. 그럴 때 만져보시면 다 쓰고 난 부탄가스통은 되게 차갑거든요. 왜냐면 액체가 기체가 된 다음에 열을 뺏어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캠핑을 가시면 부탄가스통 한번 쓰기 전과 쓴 후에 만져보세요. 그럼 쓴 후에 되게 차갑게 느껴질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마당 같은데 아니면 뭐 어디 공원 같은 데다가 물 이렇게 뿌려주면요 시원함 느끼잖아요. 물을 뿌리면 아까 전에 다 했던 현상과 비슷한 건데요. 물이 주변에 뿌려지면은 물이 마르면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때 열을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동물들 입장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주변에 물 같은 걸 많이 뿌려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요거는 조금 특이하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한다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동이나 사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인데 양가죽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물이 통과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얇은 구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죽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물을 담아 보관하면요. 물이 조금씩 말라가지고 수증기 형태로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말라가지고. 그때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서 빠져나가. 수증기가 되면서 빠져나가. 근데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시원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물이 말라서 수증기로 빠져나가면서 열을 흡수해서 차갑게 보존이 돼요. 양가죽, 물주머니. 알겠죠?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게 오른쪽에 보시면요. 2번에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가시면 이제 뭐 옛날부터 전기 이런 게 없으니까 항아리를 이중으로 보관을 한대요. 항아리를 이중으로 보관해가지고 가운데는 흙을 뿌려두는 거야. 아니 미안해. 가운데는 음식물 같은 걸 보관하고요. 바깥쪽에는 흙을 이제 집어넣어. 그래서 바깥쪽 항아리에는 흙을 넣고 그 안쪽에는 이제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상하지 않게끔 보관하는데 흙에다가 물을 뿌려두면 어떻게 되겠니? 흙이 촉촉하게 있다가 물이 기체로 수증기로 마르면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겠죠. 그지? 그래서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음식물들을 차갑게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담긴 물이 시원함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기와열 흡수와 관련된 거고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에는 매우 작은 구멍이 있고요. 기체 입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는 거야. 이 구멍으로 스며 나온 물들이 기화하면서 수증기가 돼서 이제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은 오히려 차갑게 보존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서 아까 전에 항아리 냉장고라든지 지금 양가죽 주머니 같은 경우는 본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에 많이 나와. 이제 마지막으로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열 흡수를 보시면요.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가 되겠고 여러분들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뚜껑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항상 두잖아. 그지?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상태 변화하면서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열을 드라이 아이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체가 되고 그래서 차갑게 아이스크림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집이 몇 분 거리세요? 10분 거리에 1시간 거리로 하면 그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이제 승화열 흡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많은 것들을 외울 수는 없고요.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음고인지, 액화인지, 기화인지, 융해인지,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인지, 기체에서 고체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체크를 해야겠지. 가열되는 건지, 가열해서 흡수라는 건지,
냉각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건지를 찾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근데 똑똑하면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을 더 풀면 돼 그 시간에. 그치?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걸 외우지 않아. 오히려 요거 하나 외우는 거지. 알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에어컨의 원리 하기 전에 6번, 7번, 8번, 9번을 한번 풀어보고요. 에어컨과 냉장고에 대해서 제가 원리를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내 삭시나. 몇 번부터 10번까지 풀어요. 9번까지. 어. 10번은 에어컨 아직 안 했어. 원푼. 에어컨 하자. 다 풀었으면 제일 위에다가 이거 한번 에어컨에 원리 한번 과정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이제 우리 에어컨 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쪽에 있는 기계를 장치를 실내기라고 하고 바깥쪽에 이제 바람 나가는 거 실외기라고 해요.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같이.
우와 저거 다 써야 돼요? 왜요? 써놓으세요. 아, 쌤 진짜 미워요. 몇 개 썼다고 이거밖에 없는데. 많은 거죠 저게. 왜 저 여기를 이상한데? 조용하자. 어? 네? 조용하자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많아? 왜 잘못 쓰세요? 이거 제일 잘못 썼어요. 에카열 방출인데. 기와이로스 에카열 방출. 여기도 에카열 방출.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는 없는 사람 없으니까 냉장고를 한번 만져보시면요, 오늘 뒤쪽이나 앞쪽, 옆쪽을 만져보시면 따뜻한 냉장고 따뜻할 거야. 따뜻해요. 그지? 그 이유가 이제 요거고요. 에어컨의 원리랑 냉장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뭐였더라? 에어컨 바람 품는데 창문 닫아주면은 에어컨이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노트를 들고 다녀야 되나? 어? 노트를 들고 다녀야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난방은요 정확하게 에어컨의 원리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운 바람이 나가서 실외기로는 차가운 바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에어컨을 난방으로 돌렸잖아. 그러면은 요 과정이 거꾸로 이렇게 진행돼요. 알겠죠? 자, 이제 볼게 한번. 에어컨과 냉장고의 원리 보시면요, 냉장고는 실내기라는 게 우리 지금 머리나 집에 가시면 각자 이제 뭐 스탠드형이라든지 벽걸이형 있잖아. 그게 실내기야. 그리고 바깥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지, 그치?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따로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 거기다가 바람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선풍기처럼 바람 나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실외기예요.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거. 안쪽에 설치하는 거 실내기, 바깥쪽에 설치하는 거 말 그대로 실외기라고 해.
실내기 안에 이 안에 에어컨 안에 증발기가 있어요. 증발은 뭐니?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액체로 기체로 만들어줘. 액체 냉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뭐 액체로 된 냉매가 있어. 차가운 냉매가 있어. 거기를 이제 증발기가 돌아가면 증발기 안에 액체 냉매가 들어가면서 기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을 흡수한다고 그랬지. 기화열 흡수. 그지?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기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내려가겠지. 열을 흡수하니까. 그지? 그러면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바람을 내보내. 그럼 찬바람이 나오지. 이게 에어컨. 그래서 실내로 찬바람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기체가 된 냉매는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바깥으로 가는 거야. 이제 실외기로 가는 거야. 실외기에는 응축기라고 있어요. 응축기는 응축시키는 거야. 쥐어 짜는 거야. 그지? 액체를 쥐어 짜가지고 뭘로 만들겠니? 기체로 만드는 거야. 아니지, 지금 기체 상태니까. 기체 상태니까 기체를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시키는 거예요. 응축기에서 기체 냉매를 이제 액화시키면 액체가 다시 돼서 반대로 돌아가겠지. 액체 냉매가 돼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을 해. 그래서 에어컨 주변에 에어컨 밖에 있는 실외기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니? 건물을 항상 지나갈 때 우리 여름에 건물 사이사가 되게 더 덥잖아, 그지? 그 참 뜨거운 바람 때문에 느낌 다 알죠? 그지? 왜? 다 써서 뿌듯해요. 고생했어. 응. 그래서 액화열을 방출하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요. 이때 실외로 더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쓰면 실내는 따뜻한 에어컨 쓰면 실내는 차갑고 시원해지고요. 반대로 바깥은 더워져.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덥잖아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에어컨 사용량이 너무 급하게 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냉장고는요 똑같아요. 냉장고 내부에 또 증발기라는 게 있어요. 기계 장치장 중에 이 증발기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액체를 기화를 시켜. 그러면서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겠죠. 기화열을 흡수하면요 열을 내부 온도를 낮추겠지. 열을 가져가니 내부 온도를 가져가니까 주변 온도를 낮추겠지. 그래서 냉장고 내부가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기체 냉매는 다시 이제 냉장고 옆이나 뒤쪽에 이제 응축기가 있고요. 이 응축기에서 냉매를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키면 액화열을 방출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옆쪽이나 뒤쪽에 응축기는 보통 옆에 많고 신형은 뒤쪽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옆이나 뒤쪽을 한번 만져보시면요 좀 따뜻해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따뜻해 하고 느껴질 정도로 따뜻해요. 해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미 만져봤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와 냉장고의 원리는 똑같고 그냥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난방기는 이 반대되는 과정. 그래서 실내기를 바깥에 설치하고요. 일반적인 이런 에어컨 말고 그냥 난방만 되는 거 있지. 그런 거는 실내기를 오히려 바깥에 설치하고 실외기를 안쪽에다 설치해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바깥쪽에 차가운 바람이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어컨의 구조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채워볼게요. 126페이지 아래쪽에 에어컨에 올리다가 별표 쳐놓고요.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이용하는 거다.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기화열 흡수를 해가지고 온도를 낮춘다. 요거 잘 밑줄에 놓으세요. 그리고 냉매라는 건요, 그냥 냉각시킬 때 열을 전달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냉매,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넣어 액화와 기화를 반복하면서 열 에너지 이동시키고 물질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실내기 혹은 증발기, 실내기 안에 있는 증발기가 냉매를 기화시킨다. 기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때 기화할 때 열을 어떻게 한다고? 기화열 흡수.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열 에너지 흡수돼 있는 밑에다가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실내는 찬바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 온도, 주변 온도, 실내 온도 낮아진다. 여기까지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건 찬바람이 나오고요. 실외기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제 바깥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실외기 안에 말씀드렸지만 응축기라는 장치가 있어. 응축기에서 기체를 액체로 액화시켜요. 액화시킬 때 뭐다? 액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액화시킬 때는 액화열을 방출한다. 밑줄에 넣으세요. 그러면서 따뜻한 바람이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야, 키면서 끄세요. 응? 키면서 끄세요. 빨리 풀어보세요. 10번이요? 네. 아, 진짜. 나 하잖아. 자, 6번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그런데요. 열을 흡수할 때요. 열을 흡수한다는 거는 이제 용해거나 기화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스마거나.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번에 입자들이 점점 이제 활발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B, C, E가 되겠죠. B, C, E. 자, 다음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도 있고요. 추운 겨울 사과 농장에서 사과꽃에 물을 뿌린다 돼 있는데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이용한 거잖아.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열 방출. 7번에 그래서 응고열 방출이니까 A가 되겠죠. 1번에 A. 2번 얼음 조각산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얼음은 녹는 거잖아.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될 때,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화열 흡수가 되겠지. 융해열 흡수.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B가 되겠네요. 3번 추울 때 이 근처에 손을 댄다 그러면 손을 대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해요. 이때 액화잖아. 액화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손이 따뜻해지면 액화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고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건 액체가 되는 건 D가 되겠죠. 자, 4번 여름날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건 장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기화가 되겠죠. 기화열 흡수가 되겠지. 그래서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당장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잘 생각해서 이렇게 융해인지, 기화인지, 응고인지, 융해인지, 기화인지, 액화인지, 융해인지, 응고인지, 승화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열을 흡수하는 조건인지 방출하는 조건인지 한번 머릿속에서 따져보는 거지 외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8번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냐.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돼 있는데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니까 액화예요. 그래서 액화열 방출, 그렇지? 방출. 8번의 1은 방출이 되겠고요. 2번 방출한다 너. 똑바로 앉아.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요. 물방울이 얼음이 되는 거잖아. 물방울이 얼음이 되는 거니까 응고열 방출. 방출. 3번 미지근한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요. 얼음이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고체가 액체가 된다고.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지.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 융해열 흡수. 4번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되죠. 알코올이 액체 상태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화열 흡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렬로 써놓거나 삼각형으로 그려놓거나 요 그래프를 그려놓거나 하나는 일단은 그려놓고 문제를 풀 때 시작해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머릿속에 막 꼬여버려. 그래서 8번은요. 방출, 흡수가 되겠고요. 9번 상태 변화가 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방출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열을 흡수하는 경우가 돼요. 자, 1번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요. 아까 전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이니까 기화열 흡수야. 그럼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지. 그래서 낮. 2번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일반적으로 고체형이에요.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승화열 흡수가 되겠지. 승화열 흡수니까 주변 온도를 주변 열을 가져가니까 온도는 낮아진다. 낮. 3번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얼지 않도록 과일 저장 창고에 물그릇을 넣어둔다. 물이 과일보다 먼저 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음으로 어는 응고열 방출되겠죠. 방출. 응고열이 방출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지겠지. 높. 하지 말라고. 높. 4번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 얼음팩을 함께 넣으면요.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갑게 유지시켜준다고 그랬죠. 낮. 10번 실리기는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기화열 흡수. 실외기에서는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액화열 방출했지. 그래서 왼쪽 실내기는 기역이 흡수 흡수 니은은 방출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자 시험관에 뭐 로르산이라는 걸 넣었어요. 로르산은 뭐 왼쪽에 보시면 기름 같은 거예요.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하고 미끈미끈한 그런 거야. 2번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은 다음에 스탠드와 집게로 고정하고 로르산이 모두 기다렸어요. 녹였어 고체를. 그 다음에 로르산이 모두 녹으면 시험관을 꺼낸 뒤 온도계의 끝이 로르계산에 잠기도록 온도계를 시험관에 넣어서 고정하고요. 다시 온도를 측정하고 로르산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데 있는데요. 네, 로르산이 녹아서 액체 로르산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까닥 돼 있는데요. 고체가 용해되면 고체 상태보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액체가 부피가 커지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줄여놓고 배열이 불규칙적이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래서 로르산의 상태 변화 보시면요. 온도가 60도에서 점점 이렇게 낮아져. 그러면 액체에서 다시 굳어가지고 액체 플러스 고체 상태가 나와.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4분 이후에 4분, 4.5분, 5분, 5.5분에 43.9, 43.9, 43.9, 43.9로 온도가 유지되고 있죠. 그치? 그래서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녹는 점 아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응고네. 그치? 응고에서 어는 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도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어는 거를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간은 넘어가고요.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요. 로르산이 어는 동안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거기다 배출해 놓으시고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온도가 이거를 우리는 어는 점. 자 넘어가고요. 가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타나요. 나만 볼게요. 오른쪽 아래쪽에. 위에 실험 기법 중에 가운데 보시면요. 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끓임 쪽을 넣는 까닭인데 이거는 그냥 실험 기법으로 알아두세요. 끓임 쪽이라는 건요. 급격하게 끓이는 거를 방지하기 넣는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빨리 끓는 것을 억제시켜줘. 천천히 끓도록 해주는 거예요. 끓임 쪽. 그래서 밑줄에 놓으세요. 끓임 쪽은요. 물을 끓일 때 물이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천천히 끌어올리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돌 같은 걸 넣어줘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 아래쪽에 오른쪽 보면요. 나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유지되는 건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물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되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온다. 이게 뭐다? 끓는 죠.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주시고요. 131페이지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로 상태 변할 때와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 변할 때의 여러 가지 입자의 규칙적인 뭐 앞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13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풀자. 네, 근데 저희 이거 이렇게 끝나면 엄마한테 연락이 가요? 아니 따로 가지는 않는데. 오늘 몇 월이죠? 3월 1일이야 오늘. 그래요? 3일절이야. 그래서 니네 월요일날 놀잖아. 계약 3월 2일 아니야? 저 3월 뒤에 3월 4일 아니야 화요일날? 3일 뒤에 계약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계약하잖아. 대체휴일이라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다음 주까지는 요거 단원 평가 문제도 풀고 뒤에 있는 중단원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단원 평가 문제도 풀 거니까 꼭 가져오세요. 오늘은 내신 문제까지만 풀고 시험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빨리 풀면 빨리 끝나는 거야. 그냥 시험 안 보고 끝내면 어때요? 엄마한테 말할까?
이 학기는 5단원이 되게 좀 쉬운 편이에요. 힘과 이제 작용인데 힘의 작용인데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마찰력, 부력 이렇게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근데 6단원, 7단원이 좀 어려워. 6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법칙이 나와요. 과학의 법칙이 나오게 되고 기체의 성질에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에 대한 법칙들이 나와요. 처음으로 이제. 그리고 7단원이 태양계인데 태양계가 양이 좀 많아 생각보다. 선생님 근데 배울 게 많아. 저희 네. 제가 계약하고 한 달 뒤인 4월에 시험 본다는데 그때쯤에는 시험 수준이 어때요? 한 달하고 하는 과학 시험 수준. 아니, 해봤자 1학기 되게 쉬워요. 중간고사 보통 이제 4월 말 정도에 보잖아.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전된 개정 전에는 여러분들 1학기 교재가 조금 외울 게 되게 많았어. 네. 이제 지각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구에 있는 광물들을 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냥 2학년 넘어갔어. 요번에 1학년들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학교가. 부럽죠? 뭐 상관이야. 부럽죠? 다들 그래. 아니 저 진짜로 집 옥상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날아가면은 바로 학교 다 직접. 풀었니? 네. 너 풀 때까지 안 갈 거야? 저 다 풀었다니까. 빨리 풀어. 아니 다 풀었다니까요 진짜. 찍었어? 아 헤이. 아 여기 한쪽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 풀어. 15번까지. 아 진짜 나 빨리. 그리고 과학이 그래서 1학년은 어렵지 않은데 2학년 때 과학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 참고하세요. 책을 샀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무겁게 지금 2권을 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빴다. 채점도 하고 시험 봐요? 어? 채점도 하고 시험 봐요? 뭐야 진짜 이거요. 풀거 같지? 왜요? 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끝나고 미용실도 가는데. 이뻐지겠네. 원래는 예쁜데요. 더 이뻐지겠네. 더 귀여워지겠네. 나 기분 좋아졌다. 키 몇이냐? 150? 저기요. 160. 벌써? 158에서 160 그 정도. 180까지 크게. 그게 160이죠. 158이나. 그러니까 180까지 크겠다.
잘 먹어. 지금 잘 먹어두면 키 잘 커. 농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 100kg인 사람은 크면은 2m? 그런 건 아니지. 먹은 게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예. 일단 우리 9번까지는 풀어봤죠? 일단은 1번부터 9번까지만 이런 한번 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돼 있는데요.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지. 1번, 2번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2번 1분 간격으로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고요. 온도가 같은 걸 찾으면 돼. 4번 4분, 5분, 6분에 됐을 때 43.9로 갔다 그지? 그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고요. 액체 물질이야. 액체 물질이 온도가 점점점 냉각되면서 식어가는 거야.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고 4분 이후에는 4분, 5분, 6분에는 일정한 온도가 났다. 이때 어는 점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때는 액체와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1번 0에서 4분 구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고요. 2번 4분에서 6분 사이에는 응고가 일어난다. 그죠? 어느 점이니까 응고가 일어나고요. 3번 4분에서 6분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되는데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 4번 4분에서 6분 구간에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전한다. 그죠? 5번은요.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난 까닭은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할 때 이 열이 강하게 인력을 강하게 해주는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죠? 3번 이제 냉각할 이번에 때는 몇 번이었어요? 네, 이번에 3번 3번은요 물을 냉각시킨다 그랬어. 그러니까 액체하고 고체만 나와 있는 거죠. 가는 액체, 나는 액체 고체, 다는 고체가 돼 있어요. 얼음. 1번 가 구간에서는 융해가 일어난다 돼 있는데요. 틀렸죠? 가는 뭐 액체야 그냥. 2번 나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고체 같이 존재하고요. 가나 다로 갈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둔해진 거고요. 가나 다로 갈수록 입자별은 규칙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구간보다 가 구간에서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멀다 돼 있는데요. 가구가 액체고 다가 고체니까 액체인 가가 더 거리가 멀겠지. 3번에 5번 4번 이번엔 3층으로 나와 있어. 3층으로 나와 있는 건 제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는 고체, 나는 고체, 액체 같이 있고요. 다는 액체, 라는 액체, 기체가 있고요. 마는 기체인 상태예요. 자, 가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돼 있고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1번 맞고요. 2번 나와 라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맞고요. 다 구간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돼 있는데요. 모두는 아니겠지, 그지?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점점 아니지. 다구나. 나와 라에서는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거고요. 다는 그냥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태 변화는 아니야. 그래서 4번에 3번 되겠지. 4번 마 구간에서는 기체 구간이에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죠. 그래서 가 구간에서 마 구간으로 갈수록 입자 운동은 점점점 활발해지겠지. 열을 얻어서 5번 라 구간에서 이제 라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기화되는 구간이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5번에 그래서 5번 되겠네. 상태가 변하면서 가해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치? 6번에서는요. 왼쪽부터 고체, 액체,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상태 변화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찾으면 되겠네. 6번에 1번. 반대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고 냉각하는 게 되겠죠. 자, 7번. 5번에 5번, 6번에 1번. 네. 자, 7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이것도 과열하는 조건이었고요. 기체, 액체, 고체로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냉각시키는 조건이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는데요. 1번 가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돼 있는데요. 흡수하는 거지. 2번 나 구간에서 물질이 녹기 시작하고 고체 물질이네, 그지? 나에서는 물질이 녹는 건 맞아. 마 구간에서는 얼기 시작하겠죠. 끓는 게 아니라. 틀렸고 다 구간과 라 구간에서는 물질의 상태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같은 거잖아 지금. 고체가 녹은 거니까 액체가 되겠죠. 다라는 액체, 가 바는 고체, 나 마는 액체, 고체가 같이 있는 거. 마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거죠. 7번에 4번이고요. 8번에 나 구간에서 열 에너지 출입과 입자 운동, 입자 배열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제 고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하는 거야. 그리고 열의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열 에너지 흡수.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열을 흡수했으니까 입자 운동은 활발해질 것이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이 되겠네. 8번에 2번이 되겠고요. 9번에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죠. 가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니까 틀렸고, 가에서 나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틀렸고, 나에서 가로 변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틀렸고, 4번 나에서 나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로 변할 때는 임차 배열이 불규칙하니까 틀렸고, 가에서 가로 그러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맞네요. 5번에 5번. 10번부터 15번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마저 이제 시간 가요? 시험보자. 아, 오늘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보내주세요. 봅시다. 어. 됐어요.